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반도 최고의 주식 유튜버 주마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11월달 공모주 한번 설득해 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엄청나죠. 이게 3주까지만 가져온 건데도 지금 일정이 이렇습니다. 제가 일정 파일 엑셀은 항상 구글 드라이브에서 공개 중인 거 아시죠? 설명란에다가 그 주소 적어 놓을 테니까요, 뭐 참고하시고 보시면 주관사라든가 업종이라든가 시총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청약할 주수 보면 보통 여러분들이 한 주 받을지 몇 주 받을지 이제 계산이 대충 되잖아요. 굉장히 유용하죠. 유통 가능 물량도 적어져 있고, 그 다음에 고목가 밴드도 적어줬고, 퍼로 그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니까 퍼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아는 모든 정보를 여기다 뭉뚱그려 놓는 파일이거든요. 이거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지금까지 11월 달에 총 14개 종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스펙이 2개가 있거든요. 근데 스펙 2개 제외해도 12개나 남아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특히 11월 둘째 주 종목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나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주차는 종목이 좀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좀 그다지 장래성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빼가지고 아마 다른 청약 종목하고 일정이 겹치지 않게 그렇게 분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은 항상 바뀔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뭐 그때그때 제가 알려드리니까요. 일단은 간단히 어떤 계좌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네, 여기 증권사 다 써놨으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기업 그 종목이면 증권사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고요. 디스클레이머입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 아니니까요,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 11월 일주 2개의 종목 있어요. 이게 11월은 상당히 독특한 점이 있어요. 정강 후약, 그러니까 1주 2주 요 정도의 좀 좋은 종목이 몰려있고, 뒤로 갈수록 3에서 4주로 갈수록 조금 시원찮은, 뒤로 갈수록 좀 별로인, 그리고 바로 수요일부터 이제 상장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죠. QRT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주의하셔가지고 청약한 종목들 있으면 잘 하시기 바랄게요. 먼저 11월 첫째 주 윤성 FNC가 가장 먼저 나왔고요. 빨간색으로 해놓으면 제가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괜찮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2차전지 테마잖아요. 미래에셋증권 없으신 분은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고, 시총 5천억짜리 상당히 큰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9만 8천 주, 그러니까 즉 50만 주 청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청약하시면 뭐 균등으로는 0주에서 한 주 뭐 이 정도 받으실 것 같고, 비례는 뭐 1,000만 원 뭐 뻔하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통 가능 물량은 30% 뭐 잘 나왔고요. 고목가 밴드는 53,000원에서 62,000원. 고목가 밴드가 좀 세다. 그 정도. 퍼도 36으로 2차 전지 중에서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가격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차 전지에서 뭐 하는 역할이냐? 여러분 이거 믹서 보이시죠? 이제 원재료 여기다 이제 넣고 그 원재료가 잘 배합될 수 있도록 그런 믹싱하는 기계를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재료가 잘 섞이도록 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공정이고, 예를 들어가지고 마그네슘하고 리튬하고 이렇게 섞는데 잘 안 섞여져 가지고 분리된 그대로 이렇게 한 물질인데 마그네슘은 이쪽에 치우쳐 있고 리튬은 이렇게 치우쳐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큰일 나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 공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재무 한번 볼게요. 매출액 2019년도 890억, 1280억, 작년에 좀 줄었다가 올해 또 정상화, 반기까지 한 1007억이니까 올해 말까지 아마 2000억 정도 상당히 성장성이 보이는 듯 하고요. 단기 순이익도 웬만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이 줄어가지고 적자가 찍었지만 작년 매출을 아마 올해로 이연을 시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상당히 안정적인 단기 순이익 흐름도 보이고 있다. 그렇게 했을 때 고목가 62,000원으로 계산하면 예산 시가총액은 주식수가 한 800만 주 되니까 4천억 정도 되고요. 5천억 정도 되고, 반기순이익이 137억 그대로 가져왔죠. 그러면 EPS는 1726원이고 퍼는 한 36 정도로 생각이 된다. 일반 청약자 물량은 50만 주 정도 되고 300억 정도 된다. 균등은 한 주, 비례는 한 1000에서 2천만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뭐 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DTN CRO, 11월 달에 빨간색 종목이 굉장히 많죠. 11월 초반부에 이렇게 괜찮은 종목들을 많이 모여놨더라고요. CRO라는데, CRO가 뭔지 설명드리면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약자로 제약사나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개발사 이런 것들이 그 과연 자기들 물질이 효능이 있는가. 효능이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작용 아니겠어요? 여러분 몸에 작용이 있으면 당연히 부작용은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작용만 하고 부작용은 없다, 뭐 이런 뭐 의료 제품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작용하고 부작용 이런 것들을 이제 비임상 독성 및 효능 같은 거 검사하고 임상 시험 해가지고 원청에다가 이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고요. 이 CRO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일단 빨간색으로 해놨고요. 뭐 수요일치 결과 좀 실패할 수도 있지만 이 CRO 나중에 여러분들 또 관심 깊게
찾아보시면 상당히 괜찮은 그런 업종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게 키움증권이 연말 되면 한 번씩 이렇게 상장 주관사 한번 하더라고요. 키움증권이 주관이고요. 시총은 한 1,500 정도, 여러분이 35만 주 청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인기가 좋으면 영주에서 한 주 뭐 똑같습니다. 그 전에 본 거랑 비슷비슷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유통 가능 물량 36% 뭐 원활하고, 이 고무가 밴드는 22,000에서 25,000원, 가격도 한 주당 너무 비싸지 않게 뭐 적정하게 나온 것 같고요. 근데 다만 걸리는 게 퍼가 46으로, CRO면은 뭐 바이오 중에서도 좀 안정적인 수익을 답보할 수 있는 흑자가 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좋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에도 퍼 46이면 조금 너무 비싸게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매출액 보시면 2019년도에 100억, 다음 년도 200억, 작년 320억, 올해 말까지 하면 곱하기 하면 440억 정도로 쭉 성장성이 보이고 있는 CRO 형태가 보통 이래요. 여러분이 이제 재무제표를 본다는 것은 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숫자들 속에서 이제 규칙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매출액 숫자들만 봐도 상당히 높은 성장성을 여러분 볼 수가 있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원래 좀 적자 나다가 점점 적자 줄여 나가다가 작년에 43억 흑자, 올해는 반기까지 33억이니까 올해 말까지 하면은 한 68억 정도 성장성이 충분히 보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퍼는 한 46 정도, 반기순이익 곱하기 1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반기순이익만 넣어버렸나 봐요. 이건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해가지고 올려놓을게요. 11월 2주 어마어마하게 종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9종목이 몰려 있어가지고 일정이 조정될 때 보이고, 바이오노트 얘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특히 주의하셔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시총이 무려 2조 3천억이고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죠. 게다가 주관사 같은 경우에도 NH, 한투, 삼성, 신한 메이저들이 다 몰려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대규모의 청약이다. 이것을 많이 주의해야 되겠다. 테마 자체는 뭐 동물 진단하는, 동물이 어디 아픈가 그런 거, 사람 코로나 검사하는 것 같이 뭐 그런 업체고요. 얘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크게 기대할 만한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T3 엔터테인먼트 한번 볼게요. 미래에 쓰시고요. 엔터테인먼트라고 그래가지고 가수 성장시키고 뭐 그런 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건데요. 게임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오디션이라고 게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저도 조금 했었는데 저한테 좀 안 맞아서 바로 접었거든요. 노래에 맞춰서 뭐 춤도 추고 뭐 그런 게임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좀 흥행이 됐나봐요. 근데 매출액 자체는 2020년도에 350억, 작년에 330억 계속 줄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올해 말까지 하면 320억 정도 이상한데, 오디션 이제 좀 오래돼 가지고 좀 정감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드론 사업 부분, 얘가 드론을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요. 중국의 DJI라고 세계 최고의 드론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의 국내 유통, 그리고 판매하고 애프터 서비스까지 이 정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상당히 늘어나는 게 여러분도 눈에 보실 수가 있죠. 시총은 한 1,000억 정도 되고요. 425만 주, 어마어마하게 많은 주수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고모가 엄청 낮죠. 그렇기 때문에 균등으로 여러분들 한 주라도 더 받게 하려고 고모가를 낮추고 고모 주수를 엄청나게 늘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이 균등 청약하면 한 6주 정도 받으실 거고, 비례까지 하면 비례 한 주당 한 100만원, 200만원 그 정도 선에서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유통 가능 물량 32% 뭐 정상적이고요. 퍼가 12 정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 한번 보시게요. 2019년도에 430억, 다음 년도에 590억, 작년에 680억, 올해 한 70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뭐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게임 업종 오디션 이제 너무 오래돼 가지고 좀 매출액이 좀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고, 뭐 드론에서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DJI의 국내 수입사이기 때문에 좀 수익 확보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퍼센티지 확보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얼마 남겨주겠습니까? DJI에서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110억, 12억, 100억, 92억, 뭐 제가 말씀드렸던 뭐 드론에서 크게 이익은 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좀 들쭉날쭉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나 뭐 게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얘도 좀 이제 지는 해였을 것인데, 지금 사업 확장도 게임 하나만으로 안 되니까 드론도 뭐 어떻게 국내 수입도 한번 해보고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충분히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SAMG 엔터테인먼트, NH고요. 뭐 퀴즈 관련 사업, 미니특공대라든가 캐치티니팡이라든가 뭐 블루팝, 슈퍼다이너 이런 거 애니메이션 개봉하고 그 관련된 왕구 같은 거, 애기들 코스메틱, 애기들 옷 이런 거 만들어서 파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총이 한 2,400억 정도, 한 50만 주 정도 나오기 때문에 기는 그다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균등은 한 5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유통 가능 물량 훌륭하고, 고모가 밴드는 21,600원에서 26,700원. 그리고 특이할 만한 사실은 이런 거 보통 만들면 흑자가 많이 찍히거든요. 얘는 아직도 적자다,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수요 측에 많이 실패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재무제표 한번 보시면 매출액이
제품이 왕구나 이런 장난감 같은 거예요. 90억, 129억, 245억 굉장히 폭발적으로 장난감이 잘 팔리고 있거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라이선스 같은 거가 얘들이 이제 IP 주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제일 중요하면서도 매출의 비중은 좀 낮지만 얘들이 캐치 티니팡 이런 것을 이제 다른 회사에다가 쓸 수 있게 만들어주고 거기서 이제 왕구 만들고 막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있죠. IP가 가장 핵심인 사업인데 38억, 57억, 65억, 110억 굉장히 큰 성장성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이 좀 투자 포인트라면 투자 포인트 것 같아요. 라이선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합계해서는 160억, 230억, 380억, 한 600억 매출액 성장성 괜찮다. 매출액은 굉장히 뚜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상승 추세. 단기 순이익으로 가면은 2019년도에 40억 적자, 100억 적자, 110억 적자, 올해도 200억 적자. 그다지 비용 들어갈 것이 없는 사업 같은데 만년 적자라 이 부분이 좀 의문인 것 같아요. 글쎄요, 이게 라이선스 부분이 닌텐도의 포켓몬 같이 잘 되면 좋은 그런 부분이지만 회사가 워낙 적자가 심해가지고 글쎄요, 수요 측에 좀 실패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TFE 이 부분부터는 재생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TFE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올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래도 한반도 최고의 주식 유튜버인데 제 영상 보시다가 한반도 주민 한 분이 이제 쓰러져 버리시면 한반도 최고 주식 유튜버인 제가 또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좀 피하고자 재생 시간을 좀 조절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한반도 최고의 주식 유튜버 주마와 함께하는 주식엔 찐테크였고요. 가운데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식 마사지 메인이었습니다.